안녕하세요. 오늘은 포르쉐 718 박스터 옵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 파트로 차량 색상, 필수 옵션, 권장 옵션, 넣치마 옵션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 박스터를 신차로 뽑을 예정이거나 혹은 중고차로 살 예정이라면 오늘 말한 옵션을 참고하셔서 구매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정 옵션을 넣고 안 넣고가 왜 중요하냐면 실제 사용할 때 편리성도 있고 나중에 차 팔 때 가격 방어도 생각하면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취향에 가까운 옵션은 배제할 것이고 내연기관 718 박스터가 끝물이긴 하지만 어차피 새로운 차가 나와도 오늘 말한 옵션은 비슷하게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되네요. 우선 차량 색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포르쉐의 국민 컬러라고 불리는 색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흰 빨빨인데요. 글쎄요. 스포츠카를 사는데 무난하게 묻혀가고 싶으시다면 모르겠는데 흰 빨빨은 별로 권장하고 싶지가 않네요. 외장은 흰색인데 외부와 내부는 빨강으로 선택을 한 걸 보면 분명 스포츠카의 낭만은 갖고 있음에도 남들한테 너무 튀어 보일 것 같아 최종적으로 흰색을 선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비슷한 느낌으로 크레용색도 흰색은 너무 무난하니 크레용색을 골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엔 평범하게 포르쉐를 구매할 정도의 나이가 되면 중년쯤의 나이가 될 테고 너무 튀어 보이는 거를 싫어해서 흰색을 고르는 게 아닐까 싶네요. 실제로 도로에 차를 보면 흰색 검은색이 90%는 되니까요. 또 많이들 찾는 색상은 빨빨검입니다. 무료 색깔인 빨강도 있지만 스페셜 컬러의 카민 레드를 옆에 두고 비교하면 열의 7명은 카민 레드가 좀 더 낫다고 말하긴 합니다. 하지만 각각의 차를 놔두고 보면 빨강인지 카민 레드인지 구분은 글쎄요. 360만원을 더 넣어서 하는 옵션인데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다음은 종종 보이는 컬러 조합인 파랑 조합입니다. 스페셜 컬러인 샤크 블루는 실제로 보면 정말 영롱하고 예쁘긴 합니다. 문제는 탑과 실내 색 조합이 생각보다 조화가 안 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본 차들은 샤크 블루에 탑은 블루 컬러를 사용하는 걸 봤는데 오픈을 한 게 아니면 색감이 좀 안 맞는다는 느낌이 있네요. 이 파랑의 조합에는 실내색은 국룰인 빨강은 다소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파랑 조합에 실내 레드로 한 사람은 아직 못 본 것 같네요. 있긴 하겠지만요. 마지막으로 제가 강력 추천하는 조합은 노빨빨입니다. 신차 매장도 중고 매장도 돌아다니며 비교하고 비교해서 얻은 최강의 조합입니다. 노랑이 빨강보다 훨씬 튀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만 색상 조합만 본다면 노랑의 빨강은 정말 잘 어울리는 색입니다. 겉면은 노란색과 빨간 캘리퍼, 루프는 레드로 색감이 잘 맞는 편이고 실내는 레드기 때문에 일명 맥도날드 에디션이라고도 불립니다. 차량은 노란색으로 하면서 탑은 검은색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차량 두 대를 같은 곳에서 비교해보니 빨간 탑이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색은 어디까지나 취향이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는 사면 언젠가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대 검색 조합은 사지 말기 바랍니다. 같은 조건에서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도 가격 감가가 됩니다. 그리고 검색 조합을 살 거면 그냥 다른 세단 차를 사는 게 어떨까 싶네요. 포르쉐 박스터가 노랑과 빨강의 조화가 좋은 거지 제가 만약 벤츠 세단을 산다고 하면 올블랙으로 살 것 같습니다. 그만큼 차와 색 조합은 케바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필수 옵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한 필수 옵션을 넣지 않으면 감가를 2배로 두들겨 맞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넣어주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옵션이 빠져 있으면 돈 좀 아끼려고 하다가 나중에 수천만원 손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첫 번째는 실내 레드 옵션입니다. 320만원짜리 옵션이고 컬러 이름은 보르도 레드로 실내를 모두 빨간색으로 변경해줍니다. 포르쉐 박스터의 보르도 레드 색상은 너무나 포르쉐다운 색상을 뽐내기 때문에 이 색상 옵션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외장색에 따라 이 레드가 어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실내 색상을 고려한 외장색을 고려해주세요. 아무래도 오픈카다 보니 실내 색상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두 번째는 PDLS 헤드라이트 옵션입니다. 100만원짜리 옵션인데 성능은 둘째 치고서라도 포르쉐의 눈동자가 예뻐집니다. 운전자는 보이지도 않는 옵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이 옵션이 있고 없고에 따라 중고차 감가가 심해지기 때문에 꼭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100만원 아끼려다 나중에 1000만원 감가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옵션은 롤오버 바입니다. 보통 차 색상과 맞춰줘서 통일감을 주는데요. 80만원짜리 옵션입니다. 이 색상 옵션 빼놓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그냥 기본 옵션이다 생각하고 넣으세요. 네 번째는 헤드레스트 크레스트입니다. 옵션가 30만원, 일명 셀카존이라고 하는 영역인데 이게 빠져있으면 포르쉐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전 저걸 대놓고 셀카를 찍어본 적이 없긴 한데 없으면 안 되는 옵션이라고 합니다. 포르쉐의 상징이라나 뭐라나. 대신 수납함의 크레스트는 셀카와 무관하니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섯 번째는 시트 통풍 기능입니다. 시트 열선은 기본 사양인데 시트 통풍은 140만원이나 되는 사악한 가격입니다. 하지만 여름철 엉덩이를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정말 좋은 옵션입니다. 에어컨을 틀었을 때 에어컨 바람을, 그게 아닐 때는 일반 바람을 보내주는데 바지를 뚫고 들어오는 바람의 시원함이 꽤나 쾌적해서 필수 옵션으로 꼽았습니다. 여섯 번째는 차선 변경 어시스트입니다. 국산 차랑 다르게 포르쉐의 어시스트는 소리가 나오지 않고 사이드미러 근처에서 빨간색 불이 들어와 사각지대에 차가 가까이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이 옵션은 90만원짜리긴 하지만 이 옵션이 들어가면 보험료도 약간은 내려가고 안전을 위해서도 차량 강가 방어를 위해서도 좋습니다. 자, 다음은 권장 옵션입니다. 제가 장기간 운행을 해보다 보니 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옵션입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차량 가격 방어가 안 좋아지거나 하진 않지만 권장드리는 옵션입니다. 물론 가격은 사악하게 올라가겠지만요. 첫 번째는 어댑티브 스포츠 시트 플러스입니다. 기본 모드는 시트 플러스 2웨이 방식인데요. 이걸 18웨이로 바꿔야 메모리 패키지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걸 포함해야 후방 주차 시 사이드 미러가 아래로 자동으로 내려가줘서 주차선이 보기 편합니다. 물론 후방 카메라가 있기도 하고 익숙해지면 크게 필요는 없긴 한데요. 전 세차를 직접 하지 않고 맡기는데 그러면 의자 위치가 매번 뒤로 왕창 당겨놔서 다시 맞춰야 하는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이때 다시 위치를 조정하는 게 꽤 번거로워 스포츠 시트 플러스를 권장사항으로 넣어봤습니다. 또 차량을 나만 운전하면 모르겠는데 2명 이상 운전할 거라면 더욱 필요할 테고요. 비용은 400만원이 추가되니 필수는 아니지만 고려해보세요. 두 번째는 익스클루시브 매뉴팩처 색입니다. 계기판과 크로노 스탑워치의 색을 바꾸는 건데요. 각각 70만원, 50만원입니다. 저 색상 하나 바꾸는데 가격이 참 사악하죠. 근데 있고 없고가 차이가 꽤 큽니다. 밋밋해 보이는 걸 엣지 있게 만들어준다랄까요? 합산 120만원이지만 계속 보는 화면이니만큼 넣어주는 걸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는 주유캡입니다. 가성비 팩이라고도 말하는데 주유할 때만 잠깐 보이는 건데 여기에 20만원을 태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볼 때마다 뿌듯하다고들 하네요. 물론 저는 없습니다. 20만원을 생각하면 비싸긴 한데요. 포르쉐의 보통 옵션 가격을 생각하면 하나하나가 다 눈탱이긴 하네요. 네 번째는 안전벨트입니다. 이번에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안전벨트 옵션 또한 40만원이라는 무지막지한 가격을 보여주네요. 디자인적으로도 노란색이 빨간색과 조화가 좋아 넣었는데요. 이게 때를 좀 타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 다른 오너 이야기로는 레드 시트이지만 레드 색상도 생각보다 괜찮다고 하네요. 다섯 번째는 2존 자동 온도 조절 시스템입니다. 옵션 가격은 120만원입니다. 포르쉐의 기본 옵션은 에어컨이나 히터를 손으로 일일이 풍량과 온도를 수동으로 조절을 해야 하는데 이게 차를 운전하는 와중에 변경하는 게 꽤 번거롭습니다. 전 이 옵션이 없는데 이게 있으면 확실히 편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없으니까 달리는 와중에 더듬 손으로 찾아가지고 온도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꽤 불편하네요. 여섯 번째 옵션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가격은 240만원으로 차량의 편리성과 안전을 고려한 옵션치고는 저렴한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간혹 운전하실 거면 모르겠지만 서울에 1시간 넘는 거리를 이동하려고 하면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었으면 좋겠네 라고 하는 순간들이 많아지실 겁니다. 아무래도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같이 주차장에 모셔놓고 구경만 하는 차와 다르게 박스터는 데일리로 많이들 타는 편한 차입니다. 그러다 보니 운행을 자주 하실 거라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옵션은 부디 하지 않으시길 바라며 이야기해봅니다. 첫 번째로 블랙박스입니다.
가격은 20만원인데 굳이 포르쉐 전용 블랙박스를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하시는 모델을 달면 됩니다. 게다가 딜러도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내비게이션입니다. 포르쉐의 내비게이션은 적어도 국내에서 쓸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행히도 애플 카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카플레이를 쓰시거나 보통은 거치대를 하나 놓고 폰으로 내비를 켜는 게 보통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라믹 컴포지트 브레이크입니다. 일명 바나나로 불리는 세라믹 브레이크가 추가되는데요. 가격이 무려 1100만원이 넘습니다. 물론 성능이 좋은 건 맞지만 레이싱 용도로 나온 브레이크로 일상 용도로 이 정도 브레이크를 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 브레이크도 너무 잘 듭니다. 만약 차량 색상에 노란 캘리퍼가 필요한 경우라면 약간 예외이긴 한데 그렇게 노란색이 갖고 싶으면 차라리 캘리퍼 도색을 하는 게 좋지 싶네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필수 옵션은 실내 레드 옵션, PDLS 헤드라이트, 롤오버바, 헤드레스트 크레스트, 시트 통풍, 차선 변경 어시스트이고 총 760만원이 추가됩니다. 권장 옵션은 어댑티브 스포츠 시트 플러스, 익스클루시브 매뉴팩처 색, 주유캡, 안전벨트, 투존 자동온도 조절 시스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러 총 940만원이 추가됩니다. 오늘은 필수 옵션과 권장 옵션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여기에는 기타 데코레이션에 해당하는 카본 옵션이나 취향에 가까운 색상 옵션 등은 빠져 있습니다.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좋은 차 고르셨으면 좋겠네요.